남해안 섬 중 오랜 평화가 이어진 곳이란 뜻의 완독은 평일도. 중마고우였던 세 사람은 이 섬에서 함께 나고 자라 같이 군에 입대했습니다. 그런데 1989년 단기사병 제대를 앞둔 어느 겨울밤, 평일도에서 15발의 총성과 2번의 폭발음이 들렸고 차가운 해안가의 정막을 깨웠습니다. 세 친구 중 한 명인 유정우 상병이 분대장과 친구를 총으로 살해한 뒤 다른 한 친구와 무장 탈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혼자 나타난 유광수 상병은 자수를 하겠다고 하며 유정우 상병 없이 나타났습니다. 유광수는 친구 유정우에게 대변을 보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도망치다가 유정우가 자신마저 죽이려 하면서 쏘았던 총알과 수류탄 파편을 극적으로 피해 돌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고 유정우 상병은 동료 군인 2명을 총으로 살해하고 자신은 수류탄으로 자폭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의 가족들은 죄인이라는 낙인 때문에 지금까지 동생의 죽음에 대해 어떤 이야기도 꺼낼 수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 동료 부대원들의 잇따른 증언에 유정우 씨 가족들은 기이한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129 초소의 총성과 세 친구에게 생긴 비극, 1989년 12월 그곳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미스터리한 사건과 사고를 전하는 콜드케이스 크리스비입니다. 29일 방영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나는 총을 쏘지 않았습니다. 평일도 129 초소 총기 난사의 진실을 부제로 평일도 해안초소 총기 난사 사건을 재구성 생존자 증언과 헌병관 수사 기록을 검증했습니다. 지난 1989년 12월 유정우 상병은 육군 31사단 129 해안초소에서 김상병 분대장 박하사를 향해 총기 난사 후 유광수 상병과 도주를 했습니다. 유정우 상병은 인근 해안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고 유일한 생존자 유광수 씨만이 유일한 목격자가 됐습니다. 고 유정우 상병의 유족은 작년에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에 진정을 넣으며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당시 사망한 유정우 씨를 목격했던 이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 시신의 상처가 수류탄 사고가 아닌 총구로 보였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군의관의 검안 보고서에는 수류탄 파편상과 동시에 총상이 추정된다는 기록이 기재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헌병대 수사는 유일한 목격자이자 생존자였던 유광수 상병의 진술에 따라 수류탄 자폭사한 고 유정우 상병의 단독 범행으로 종결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30년간의 침묵과 과거의 헌병대 수사 기록은 많은 사실이 빠져 있었습니다. 현재 총상과 파편상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건 흐릿해진 사진 몇 장뿐이었고 이에 유족들은 고심 끝에 유해를 발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30년 만에 세상에 드러난 고 유정우 상병의 백골. 하지만 두개골 유해를 두고 무기 전문가와 법의학자가 상반된 의견을 내놓게 됩니다. 바로 수류탄 파편상과 총상으로 의견이 엇갈리게 되는데요. 이에 제작진은 총상과 파편상, 자살과 타살의 가능성을 두고 여러 전문가들의 분석을 들어보게 됩니다. 또한 내무반에서의 총기 난사는 고 유정우 상병의 단독 범행이라는 당시 수사에 따라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헌병대 보고서를 토대로 최초로 AR 증강 현실 기술을 통해 충격 상황을 재현해 보았습니다. 시간을 거스른 129 초소의 내무반, 그날 밤 총을 쥔 사람이 누구인지 분석해 본 결과 바닥에 있었던 유정우 상병보다는 침상에 있던 유광수 상병 쪽에서 총을 쐈을 가능성이 더 높았습니다. 고상만 군사방 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장은 생존자 유광수 씨의 증언으로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총기 살인을 했던 총알이 유정우 상병의 총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생존자 유광수의 총에서 15발 발사가 된 것이다. 헌병대 기록에 의하면 대변을 보는 척하다가 유정우가 보이지 않아 그대로 도주해서 부대로 돌아왔다.
폭음이 하나 들려서 유정호가 자폭을 했나? 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사실은 전부 다 한 사람의 입에서 나왔다. 모든 상황을 유일하게 본 목격자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유정우 상병의 유해가 드러나며 수류탄 사망으로 전했던 수사 기록에 의문이 제기됐고 검안서에는 타살에서 자살로 수정한 흔적이 남아 수상함을 더했습니다. 유정우 상병의 누나는 몸에 총자국이 많더라. 턱에 구멍이 뚫려있는 게 총자국이더라. 라고 시신을 본 사람들의 의견을 말하며 이상하다고 알렸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입장은 엇갈렸습니다. 이후 전북대 법의학 교실 교수는 이건 폭발력에 따른 파편창일 수밖에 없다. 총기에 의해서는 가능하지 않다. 방향이 사있고 들어간 곳은 있어도 사출구는 없다. 총창이 아니란 거다. 우측 하악골 골절을 야기했던 뭔가는 관통된 바가 없다. 라며 수류탄일 가능성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임봉환 전 국방부 과학수사연구소 총기 폭발물 감식관은 총상으로 저는 확신한다. 타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 총이 들어가면 단단한 뼈에 총알이 부딪히며 총알이 파편화돼서 여러 조각이 된다. 일직선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충돌하며 굴절된 경우도 많다. 라고 하며 법의학실과 대치된 의견을 말했습니다. 생존자 유광수 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처음 내무반에 들어온 정우가 한 발인가 두 발인가 먼저 단발식으로 쐈던 것 같다. 그리고 자동으로 드르륵 했다. 저는 내무반 안쪽에 앉아 있었다. 내 총에서 발사됐다는 것은 그때 정신이 없어서 총이 서로 바뀌었을 것이다. 그게 이상하다면 30년 전 나에게 물어봐야 되지 않은가. 정우가 자살했는지 어찌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총 쏜 건 정우가 맞다. 헤어진 후로는 모르겠는데 네, 그거는 진짜 모르겠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도망간 유정우 상병의 시신을 본 동료는 유정우 상병의 손에 수류탄이 쥐어져 있고 총에 맞아 죽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했는데 위에서 지시를 내려서 자신이 유정우 상병의 군복을 사복으로 갈아입혔다고 증언했습니다. 유정우 상병의 시신은 사복에 군화를 신지 않은 맨발이었는데 군 측에서는 왜 유정우 상병의 옷과 신발을 벗겼을까요? 혹시 어떤 증거가 옷과 신발에 남아있어서 갈아입힌 것은 아닐까요?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생존자 이광수 씨의 증언에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 불리한 진술은 상당히 줄여서 했을 개연성은 충분히 있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술을 보면 상당 부분 허위로 날짜한 진술같이 보이지는 않는다. 김경아 진술분석가는 불리한 행위들을 빼다 보니 진술을 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끝까지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 그런 컨셉으로 밀고 갈 수밖에 없지 않는가. 단순하게 앉아있었던 건 아닌데 앉아있었다고만 얘기하는 걸 봤을 때는 뭔가 있는데 회피하고 있을 뿐 뭔가에 가담이 되었을 거라는 추정이 드는 거다. 과거 군대 내에서 일어나는 사망 사고들 중에는 의문사라는 꼬리표가 붙은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그것은 지금은 많이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오픈되지 않은 군대의 모든 것과 불미스러운 사건이 본인들의 부대에서 생겨나지 않기를 바라는 군 상급자들의 바람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총기 난사를 하고 살해를 해도 군에서는 쉬쉬하고 현직 군인보다는 단기 사병인 유정호 상병에게 책임을 전가해야 하는 모종의 이유 때문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억울한 죽음과 누명까지 썼을지 모르는 고 유정호 상병의 사망에 대한 재조사를 해서 가족과 유정호 상병의 한을 풀어주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저는 콜드케이스 크리스비였습니다.